안녕하세요. 분재스토리 예선입니다. 오늘이 8월 22일입니다. 왜 가을에는 살찌우는 계절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을 걸음을 줘야 돼요. 굉장히 유명한 원장님들도요, 사실 나무 걸음 주라고 하면은 그냥 뭐 다른 사람들 주는 걸음 그냥 주거든요. 그런데 식물이 크는 데에는요, 각각 성분이 달라야 돼요. 제가 어려서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가수원집 아들로 태어나서 제가 객지에 나올 때까지 저희 아버님 뒤에서 농사 짓는 걸 거들고 계속 걸음주고 가수원에 약치고 뭐 수확하고 그런 거 보아오면서 컸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재를 한 지는 약 아마 15년 정도밖에 되질 않지만 어려서부터 나무를 이렇게 길러봤기 때문에 그 나무 걸음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저도 해박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요, 분재원 원장님들 꼭 끝까지 보시고요, 또 분재 고수분들요, 제 영상 끝까지 보셔요. 제 말이 틀리는가 맞는가를. 제가 딱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 한 가지만 드릴게요. 걸음에는 왜 굉장히 중요한 3대 요소가 있잖아요. M, P, K. 그게 걸음 3대 요소예요. 그런데 이 그 3대 요소 말고도요, 그 걸음 속에는요, 각종 미네랄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뭐 붕산도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칼슘도 들어갈 것이고, 마그네슘도 들어갈 것이고, 뭐 아미노산도 들어갈 것이고, 각종 그 미네랄 요소가 많이 들어가요. 왜 여러분들이 그 비 오는 날 장마 때 나무 내놓으면은 나무가 건강해지잖아요. 막 그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가습이면 죽어야 되는데요, 비 오는 날 보면 굉장히 세력이 좋아져요.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비물 속에는 각종 미네랄 요소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를 맞추면 나무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이제 각 나무에 따라서 걸음 성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저희들이 농사를 지면서요, 봄에 주는 걸음하고요, 가을에 주는 걸음이 틀려요. 봄에는 나무들을 한참 세력을 올려야 되고 막 순을 뽑아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질소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모내기 열 때 보면은 밑걸음이라 해가지고요, 막 퇴비도 허쳐놓고 막 그래요. 이제 가수원에 가면은요, 가을에 되면은 굉장히 칼륨 성분이 많은 그런 걸음을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막 이런 나무들이 막 그냥 막 무럭무럭 크면 게 좋은 줄 알아요. 이게 아닙니다. 이 나무가요, 질소 성분만 많이 먹고 큰 나무는요, 곧 목질부가요, 굉장히 단단하지가 못해서 그 다음 해에 병충해 피가 많이 와요. 뭐 탄저병도 많이 올 것이고, 또 그 각종 뭐 그 병해충들이요, 많이 달라붙어서 많이 그 진딧물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나무 그 병충해가요, 약한 나무 먼저 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질소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고, 또 가을에는 인산 성분과 그 칼륨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해가지고 뭐 나무에게 칼슘 성분을 많이 주거든요. 그런데 이 나무에 칼슘 성분을 주게 되면은요, 나무가 목질부가 너무 단단해져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걸음 먹는 거를 방해를 시킵니다. 막 어떤 분들이 보면은 그 막 소사나무나 뭐 아끼는 나무 있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오골드, 이 좋은 걸음을 막 엄청 많이 올려놓거든요. 그러면요, 그게 이제 그 굉장히 지금 분재 고수분들도 그래요. 어디 가면은 막 이 비싼 걸음 진탕 올려놔요. 인산 칼륨 성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무가 그 세력이 좋아지는데 방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음들은 오히려 그 송백류나 서로 웃자라지 않는 것들, 그런 걸음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제가 말이 좀 길어졌는데 어떤 걸음이 나무에게 좋은가를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올가 스타트라는 걸음이거든요. 제가 이게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리는 걸음들은요, 현재로 그 유구지방, 충청도 공주지방에서 약 3년 동안, 수년 동안 이 걸음을 다 줘봐서 정말 좋은 걸음이라고 제가 추천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겁니다. 왜 또 어떤 걸음들이요, 여러분들이 왜 농협 같은 데 가서 막 아무 농사용, 그러니까 뭐 배추에 주는 걸음들 막 갖다 주거든요. 그러면 나무가 좋느냐? 절대 안 그래요. 배추에는 그 질소 성분이 많은 걸음들 주어서 얼렁얼렁 잎이 커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분재에는요, 들 수 있는 한 그 인산 성분과 칼륨 성분이 많은 걸음을 주어야 나무가 웃자라질 않습니다. 자, 그럼 제가 굉장히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감나무나 이런 열매나무에는요, 인산과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어서 또 그 열매가 매달리는데 인산이 많이 필요로 하거든요. 그래서 열매가 튼실하게 매달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그런 거름을 선택해서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가을에는 이제 그 인산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줘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하는 이런 거름이 이 올가 스타트라는 거름인데, 이거는 이 가정에서 소량으로 키우시는 분들이나 또 이 거름은 왜 밑거름이라고 해서 분갈이 연지 얼마 안 된 나무도 주어도 거름 해가 입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잖아요. 거름 분갈이하고 나서 뭐 거름을 주어도 돼요 안 돼요 하면 저희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분갈이하고 남은 거는 꼭 한 달 후에나 거름을 주라 그러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거름 피해가 거의 없어서 뭐 분갈이하고서 뭐 한 보름 정도만 지나도 주어도 되는 거름입니다. 그런데 이 거름의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자, 이건 지금 새 거기 때문에 따지 않겠는데, 이 유기농 거름이다 보니까 이 화분 위에 이걸 이렇게 흩어놓잖아요. 자, 화분 위에 이렇게 흩어놓으면은요, 물을 주었을 때 이 막 그냥 굉장히 다 펠렛이 다 부서져요. 부서지니까 어떻게 줘야 되느냐? 자, 이제 거름이 이제 올가 스타트나 또 이 마이크로 스타트. 마이크로 스타트는 좀 5440, 이거는 2.5, 2.5거든요. 자, 이 거름이 어떻게 주냐면은, 이 여러분들이 다이소 같은 데 가면 이 다시다팩 소자를 팝니다. 이게 뭐 2,000원, 뭐 2,500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다시다팩 한 봉을 사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여기다가 이제 거름을 집어넣는데요. 여기다 가득 집어넣으면 절대 안 돼요. 약 한 3분의 1 정도. 왜 그러냐면은 이게 화분 속에 물을 주게 되면 이게 부풀거든요. 그래서 약 한 3분의 1 정도만 이렇게 담아서, 자, 이렇게 담았죠. 그랬으면은 요 화분 위에 올려놔요. 이렇게 이제 티백에 약 거름을 한 3분의 1 정도로 이렇게 담아놓고 이게 자꾸 이제 흘러내리거든요. 자, 이렇게 올려놔요. 올려놓고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렇게 딱 꼽아놓으면은요, 그림이 흩어지지도 않고 참 좋아요, 이게. 자, 이거는 이제 느티나무기 때문에 이런 나무는 또 인산 성분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마이크로 스타트나 올가 스타트 한 가지만 올려놔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나무는 애기감나무 노아시락 해가지고 열매가 이게 주렁주렁 많이 열렸어요. 근데 이런 애기감나무 같은 경우에는 또 거름 식물이 먹는 입맛이 좀 틀려요. 얘는 어떤 거름을 좋아하느냐면요, 주로 인산 성분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인산하고 칼륨 성분을 많이 주어서 열매가 튼실해야 되고, 이 노아시나무 특성은 좀 뿌리가 꽉 차야 되고, 뿌리가 꽉 차야 이 열매가 잘 와요. 그리고 전년도에 인산 성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그 다음 해에 꽃이 피어서 착과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아이가 이제 올해 이제 다 이렇게 꽃눈이 형성이 됐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이제 꽃이 필 겁니다. 피었는데 열매를 매달려야 되는데 이 나무가 열매를 먹여 살릴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 열매 꽃을 떨어뜨려 버려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느냐? 어떤 거름을 줘야 되냐면은, 이제 제가 예전에는 이제 바이오골드 이거를 많이 주었어요. 근데 이게요, 일본에서는 상당히 싼데 우리나라만 들어오면 비싸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이걸 한 포에 뭐 9만원, 10만원, 뭐 11만원 그렇게 주고 사서 이런 거에다 제가 많이 올려놨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올려놓든가, 아니면은 이런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은 이 거름망 소자가 있어요. 이거 한 개에 약 한 300원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하나 넣어서 이렇게 꼽아 놓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씩 담아 놓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화분 위에다 이렇게 꾹꾹 눌러 놓거든요. 이렇게 눌러 놔서 거름을 줄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이 바이오골드라는 거름이 좀 가격이 짱짱하잖아요. 그럼 전 대신 어떤 거름을 주냐 하면은, 자, 저는 여기에다가 이 나루고라는 거름이 있어요. 이거는 소포장이 되질 않아요. 뭐 20kg적인데 제가 이거를 원예자재에서 11만 5천 원을 주고 사요.
이게 일본 그 화학걸음으로서 인산 성분과 칼륨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매나무에 아주 탁월해요. 물론 뭐 이 바이오골드만큼이야 뭐 좋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바이오골드 이 걸음 대신에 나루고 성분, 나루고 걸음을 제가 이렇게 1kg당 이렇게 하나 담아놨어요. 이런 거를 화분에다 이렇게 펼쳐놓으면은 이게요, 그 나중에 물을 주게 되면은 잘 표시도 안 나요, 이게. 그리고 이 걸음이 나중에 되면은 처음에만 좀 되겠지, 싹 그 물에 다 씻겨 내려간 희석이 돼서 잔해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노화씨만큼은 이런 나루고 걸음을 이렇게 좀씩 올려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티백에 살짝만. 그리고 지금 이렇게 걸음을 주실 때 이 나루고 걸음이 상당히 화학 걸음이기 때문에 독하니까 살짝만 그냥 조금만 올려놓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열매가 내년에 봤을 때 잘 열린다. 항상 그 양 정도만 해야지 또 걸음을 또 많이 올리실 때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이크로 스타트 약 한 두세 개 정도만 이렇게 딱 올려놓고서 이 가을 걸음 이렇게 주고서 이제 제가 가을 걸음은 이렇게 두면 끝나요. 자, 여러분들이 걸음을 주실 때 또 다른 나무를 내가 걸음 한번 줘볼게요. 자, 이 나무는 이제 그 배양분에 심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걸음을 갖다가 또 이런 티백에다 전부 다 올려놓으면 또 귀찮잖아요. 그럴 때는 마이크로 스타트 걸음을 그냥 이렇게 이 흙을 주는데 여러분들이 그러거든요. 이 나무는 걸음을 어느 정도 주면 좋습니까? 그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걸음을 흩쳐놨을 때 이 흙이 살짝 가려질 정도로 이렇게 흙이 살짝 가려질 정도로만 주면은 이 나무의 걸음이 적당한 그런 걸음입니다. 이것도 뭐 솔직한 얘기로 걸음을 또 여러분들이 나무를 아끼는 마음에 걸음을 많이 주었을 때 생기는 상황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게 제 친구 나무예요. 지금 잎이 끝트리가 살짝 타들어갔죠. 이게 뭐냐면은 걸음을 너무 세게 주었을 때는 저희들이 이제 걸음 해락을 해서 끝트리가 살짝 이렇게 타들어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 나무가 걸음이 너무 과하게 주는구나 해서 걸음을 얼렁 좀 내려줘야 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걸음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바닥에 흙이 살짝 가릴 정도로 너무 많이 줘도 안 되고 바닥에 흙이 살짝 가린 정도로 주고서 계속 이렇게 물을 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걸음을 주시고서 물을 줄 때에도요, 흠뻑 주어서 이 걸음 성분이 물을 주면서 이 걸음 성분이 그 화분 속으로 쏙 스며들 수 있을 정도로 물을 줘야지, 이 걸음을 줘놓고 그냥 물 조금만 줬을 때는 별로 그렇게 이 걸음 성분이 이 화분 분토로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로 스타트라는 걸음은 나중에 이게 잔해가 남질 않아요. 물론 예전에 제가 마이크로 스타트나 이런 걸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제가 유박이라는 걸음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박이라는 걸음은 물론 칼슘이나 인산이나 칼슘 성분도 조금 들어가겠지만 거의 질소 성분이 많고, 또 나중에 걸음을 주고 난 후에 그 찌꺼기가 분 속에 들어가서 분해가 되질 않아요. 그럼 나중에 막 그냥 화분 속에 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또 그 구더기도 많이 생기고 또 파리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저는 유구에서 그분들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 걸음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또 제가 이 사용을 해본 결과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걸음 장사해가지고 돈이 남아봐야 얼마나 남겠습니까? 저도 대리점에서 이렇게 걸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는데 구독자들한테만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물론 제가 걸음 가격들은 올가 스타트는 우리 멤버십 회원한테는 제가 4,000원을 받고 보내드리고, 또 이 마이크로 스타트는
저기 회원분들한테 22,000원에 받았고,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25,000원씩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28,000원씩 받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조금 좀 가격을 좀 낮춰서 이 대리점에서 저한테 좀씩 더 할인을 해주기로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의외로 이제 제가 많이 가져오니까 대리점에서 좀씩 깎아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21,000원, 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25,000원, 또 일반인한테는 28,000원 해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게요. 이게 참 걸음이 여러분들한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할 수 있는 걸음입니다. 걸음해가 거의가 없고, 처음에만 걸음 냄새가 났지 굉장히 좋습니다. 이 큰 회사에서 만드는 걸음들은 정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만들거든요, 걸음을. 그러니까 굉장히 싸게 산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 지원을 받아서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데를 돌아다녀 봐도 걸음 성분이 이렇게 인산과 칼륨 성분이 많은 걸음들을 아마 찾아보시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이 나무에 걸음 주는데 정말 여지껏 내가 액비도 만들어보고 걸음도 줬지만 이보다 좋은 걸음을 제가 보질 못했습니다. 자, 많은 구독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한테 자꾸 문의를 해요. 이 걸음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시중에 있는 액비를 줘도 되느냐고. 그런데요, 액비를 줘도 됩니다. 제가 이 액비가 어떤 액비냐면, 제가 여지껏 액비를 뭐 10여 년 동안 계속 만들면서 실패하고 물론 그 액비들을 다 주어도 되는데, 제가 써본 결과 약간의 야무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있으면 다 폐기처분을 여지껏 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적으로 이제 제 개인적으로 혼자서 걸음 만드는 거는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지금 액비가 어떤 액비냐면요, 냄새가 정말 전혀 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액비 성분이 어떻게 나왔느냐면, 제가 검사 결과 질소가 5, 인산 성분이 3, 칼륨 성분이 4, 이게 성분이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이 액비는 어떤 성분으로 만들었느냐 하면은요, 걸음을 30년 동안 만든 그런 회사에서 저에게 이제 원액을 대주어서 저는 이노바텍이라는 회사, 거기에서 원액을 받아서 분재용으로 맞게끔 희석만 했어요. 이게 이노바텍에서 만든 걸음 원액을 제가 받아서 희석만 했는데, 그분들이 이 걸음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하면은 주 성분이요, 제가 듣기로는 개분이라 그러더라고요. 개분 성분이 넣어서 인산 성분이 많이 올라갔고, 또 돼지 농가에 사료를 대주면서 거기에 나오는 돼지뼈, 돼지고기 만드는 회사에다가 나오는 돼지뼈, 그런 것들로 숙성시켜서 만들었고, 또 여기에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왜 나노 성분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 머리카락을 이렇게 나누는 거잖아요. 근데 식물이 먹기 좋게끔 나노 성분도 좋지만, 그 나노 성분을 나눈 것이 규산이거든요. 규산은 우리나라 기술로는 절대 만들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규산 성분을 수입을 해서 여기다 규산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먹기 상당히 좋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액비를 만들면은 그냥 이 발효만 시키고 썩힌 것이 좋다 그러잖아요. 분재 어떤 분이 그래요. 액비는 오래된 것이 좋다. 저도 여지껏 액비가 오래된 게 좋은 줄 알았었습니다. 여지껏 그래서 10년, 3년 된 액비가 좋다, 4년 된 액비가 좋다 그랬는데, 제가 이 걸음을 만들면서 배운 것이 그게 틀리다는 걸 알았어요. 이 액비는 살아있는 액비거든요. 곧 이 속에요, 미네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액비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액비는 썩은 묵은 액비라는 것이지 다 살아있진 않다는 얘기. 미네랄이라는 성분 같은 경우에 뷰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음을 가져가시더라도 될 수 있는 한 이런 걸음들 한 1년 정도 놔두고 걸음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이 걸음 성분이 상당히 좋은 걸음이니까 여러분들 가져가시면 1년 내로 다 사용을 해주고, 또 이 걸음을 배율을 어떻게 해주느냐, 이 걸음은 50대 1 정도로 희석을 해서 좋습니다. 자, 50대 1이면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한 뚜껑이요 20cc
약 한 제가 주사기로 지금 20cc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에 두 뚜껑. 이게 지금 제가 액비 조루를 제가 이게 그 물병으로 만드는 거거든요. 여기에 약 한 이 그 뚜껑으로 두 뚜껑 약 한 40cc를 제가 넣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색깔이 약간 좀 노랗고 색깔 좋죠. 자, 이게 시중의 액비들은 거의가 10대 1 정도로 이석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액비 한 통이 이 다른 시중의 액비의 5배 정도가 농도가 진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 제가 농도를 이렇게 진하게 만들었느냐면은 이제 제가 액비를 여러분들한테 막 보내드리면서 또 포장하고 그러는데 통이 너무 크다 보니까 배송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굉장히 공축으로 이렇게 액비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 4리터 한 병이 시중에 있는 그 액비 뭐 15리터 그 이상의 그 농도 그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한 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8,000원씩 보내드렸는데 8,000원씩 보내더라고 도저히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요 어쩔 수 없이 구독자분에 한해서만 만원씩에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독자분들한테 너무나도 예전에 하셨던 분들은 제가 8,000원을 보내드렸는데 이 통 하나만 사는데도요 저희들이 1,500원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거를 만원 정도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 이 거름을 어떻게 주느냐면은 지금 이 액비 알거름을 주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자, 제가 이 액비를 만드느라고 이거 만들었어요. 이렇게 여기 뚜껑에다가 이 굵은 바늘로 바늘 제일 굵은 거 있죠. 그리고 구멍을 빵빵 뚫어 가지고 이렇게 나오게끔. 자, 이게 얼마나 좋냐면요 누르면 나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요. 그죠? 상당히 좋죠. 그래서 이 화분 밑에 물이 충분히 흐를 정도로 그냥 또 이 액비를 주실 때에는 화분이 너무 바짝 말랐을 때 이 액비를 주게 되면은 이 뿌리가 약간의 그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막 한 1시간 전에나 2시간 전에나 이 화분에 물을 주어서 조금 좀 촉촉히 젖어 있을 때 이 액비를 그냥 어떤 분들은 어떻게 주느냐면요 거름을 액비 주러 가면은 이렇게 부어줘요. 이렇게 조금 조르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 뿌리가 그 거름을 찾아가면서 흙이 충분히 먹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안간하게 뿌려서 이런 식으로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액비는 약간의 그 속효성이고요. 또 이런 알거름 같은 경우는 약간의 그 오래 갈 수 있는 지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액비는 주로 어느 정도 어떻게 주는 게 제일 좋으냐면은 처음에는 연하게 뭐 일주일에 2번씩이나 자주 주면 좋아요. 이 액비는. 그러면서 이 나무 잎을 봤을 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잎이 타내리 가지를 않는다든가 아주 건강하게 잘 먹는다 싶으면은 약간 이 뚜껑으로 약간 반 뚜껑을 더 탄다든가 약간씩 농도를 높여가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액비를 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정에서는요 이 알거름으로 올려놨을 때 그 물을 흠뻑 주어야 되는데 그 거름을 주는 효과가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액비만 주어도 웬만한 나무들은 다 충분히 키울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 나무가 몇 개가 안 되는 분들은 이런 통 하나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나무 뭐 20, 30개가 있는 거 다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무가 이게 많은 분들은 또 이런 이게 18리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제가 계산을 때려 보니까 어느 정도 액비를 줘야 50대 1이냐. 이 종이컵 하나가요 180mg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 종이컵으로요 액비를 2개, 1개,
두 개 정도가 되면은 이게 딱 50대 1이 돼요. 여러분들 왜 집에 있는 바켓스나 하나가 가지고 계시잖아요. 이게 바켓스 하나가 저희가 이 그 물의 용량이요 18리터 아니면은 20리터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 종이컵, 여러분들 커피 드실 때 잡수시는 종이컵 하나가 180ml가 들어갑니다. 자, 이게 지금 180ml. 자, 한 컵 따랐어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액비라고 가정했을 때 딱 한 컵이 180ml니까 한 컵을 타게 되면은 100대 1이고 두 컵을 타게 되면은 50대 1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액비를 두 컵만 타시고 나무를 상태를 보아가면서 거름을 잘 받아들인다. 곧 건강한 나무는 거름을 조금씩 더 주어도 돼요. 그런데 나무가 비실비실 하는 거는요 아주 연하게 100대 1로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나무가 건강해지면은 그때 상황을 봐가면서 뭐 2컵 반 정도 점차 진하게 주시는 것이 좋고, 또 거름은 언제까지 주는 게 좋느냐, 날씨가 쌀쌀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곧 10월 중순경이 되면은 모든 거름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왜 또 10월 중순이 되면 거름을 내려야 되냐면요, 이게 너무 늦가을까지 거름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 뿌리들이 거름을 찾아서 계속 움직이거든요. 이게 거름 먹으려고 뿌리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무가 겨울을 나지 못해요. 겨울에 뿌리가 동해를 입기 때문에 이제 날씨가 이제 쌀쌀해진다든가 할 때는 바로 거름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 거름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다음번에는 또 날씨가 쌀쌀할 때는 거름을 내리고 또 그 목초액이라는 걸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목초액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목초액 만드는 공장에서 대량으로 구입을 해서 저희 멤버십 회원들한테는 제가 거의 많이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그리고요, 여러분들 중에 이 거름이 필요하다든가 하신 분들은 제 밑에 이 자막에 들어가는 번호로 꼭 문자로 이렇게 문의를 해 주시면은 제가 거름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철에는 질소도 물론 질소 성분도 좀 많이 있어야 되겠지만 인산과 칼륨 성분이 많은 거름을 주어서 나무가 뼈대가 단단해져야 나무가 그 다음 해에 훨씬 더 건강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또 나무가 막 쭉쭉 자란다고 해서 그 나무가 결코 좋으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루고라는 거름은 막 대용나무만 팔아요. 이렇게 뭐 20kg짜리 파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 지퍼팩이라 그러나요? 제가 1kg씩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7,000원씩을 받고 제가 보내드릴게요. 뭐 이게 담다 보니까는요, 이게 좀 많이 남아져 봤나봐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1kg 단위를 해서 꼭 필요하신 분들, 소량으로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루고 거름을 이게 티백으로 담아서 1kg에 7,000원씩 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지 않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거름을 이제 다 사용하시고 남은 거름들이 많은 분정원 원장님들이나 고수분들이 그러거든요. 거름은 썩은 것이 좋다고요. 천만에요. 썩은 거름이 있고요, 발효된 거름이 있어요. 이 거름을 쓰시고 난 뒤에는 절대로 그 배양대 밑에나 그런 데 두지 마시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서늘한 곳에 놔두시고, 또 완전히 밀고 일봉을 해서 이 거름이 상하지 않도록, 이거 이제 내년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하지 않도록 서늘하고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시고, 될 수 있는 한 곰팡이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도 예전에는요, 이 거름이 막 곰팡이가 생기면 그거 뭐 거름 좋은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에요. 곰팡이 이것도 하나의 균이고요, 하나의 그 병충해가 있잖아요. 살충이 있고요, 살균이 있거든요. 근데 살균도요, 세균성이 있고요,
이 바이러스균이 있고요, 곰팡이균이 있습니다. 이 곰팡이균 결코 이 생물한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거름을 보관하실 때 이렇게 잘 그 남은 거름들 밀봉을 잘 하시고, 또 이 될 수 있는 나르고 같은 거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왜 이건 그 음식 잡수고 나면 통 있어요. 이런 데다 이렇게 잘 이게 밀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시면 상당히 좋아요. 또 뭐 거름들 이런 통이 또 큰 거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런 거름들 남은 거는 이런 큰 통에다 딱 밀봉을 해가지고 다음에 쓰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여지껏 이렇게 두서없이 여러분들한테 막 이것저것 흥성수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앞으로도요,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항상 여러분들 앞에 다가가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선이었습니다.